안녕하세요. 더 페이스의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제가 이분 나오셨던 작품들을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국민 중에서 이분이 나오신 작품 안 보신 분들 찾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팔색조 같은 매력의 연기파 배우시죠? 믿고 보는 배우, 우리 봉태규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되게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소개만 들었을 때는 네네. 최불암 선생님. 아니 근데 저는 항상 네. 작품 속에서 브라운관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실물 뵙는 건 처음인데 되게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실물 되게 뭐라 그럴까? 더 화면보다 낫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네, 종종 이제 가족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가족들이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네. 우리 아들 진짜 네. 자기가 생각할 때 잘 나눠왔는데 네. TV 나오고 나서 막상 좋은 얘기를 많이 못 듣는 것 같다, 뭐 그런 네. 얘기 하시면서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배우님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네. 브라운관에서 점점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배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뵀을 때는 뭔가 좀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젊음에서 배어나오는 어떤 풋풋함? 그런 어떤 개성이 강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무언가 아티스틱한 매력이 물씬 풍겨나는, 그리고 또 연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다재다능하게 여러 방면으로도 조금 예술 감성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뵐 때마다 진짜 팔색조 같은 매력 소유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결혼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치기 어린 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책임져야 될 몫이라고 하는 거는 제 스스로에 대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옆에 파트너가 있고 또 네. 아이들까지 있으니까 제 그렇죠. 책임의 무게가 조금 더 더해지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됐고 조금 더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 또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와 결혼한 하시박 작가님이 아무래도 작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그분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조금 결혼하기 전에 못 보여드렸던 모습까지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네. 결혼하고 나서 조금 달라지고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최근에 펜트하우스에서의 악역이 굉장히 인상 깊었잖아요. 근데 저는 뵐 때마다 놀라운 거지만 물론 배우가 항상 어느 배역이든 다 잘 소화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봉태규 배우님은 뭐 착한 역을 하든 나쁜 악역을 하든 그 배역에 굉장히 동화되시잖아요. 마치 그 배역이었던 사람처럼. 그 비결은 뭘까요? 그렇게 모든 배역에 자신의 색깔이 배어나올 수 있게 하는 거. 제가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 죄송합니다. 이 대본에도 없는 질문은 죄송해요. 제가 너무 팬이어서.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작품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네네. 만약에 펜트하우스로 예를 든다면 사실 주변에서 저는 연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찾거든요. 근데 펜트하우스는 되게 좋은 힌트를 준 게 첫째 아이였어요. 왜냐면 제가 그 펜트하우스 할 때 이제 첫째 아이인 시아가 유치원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학습을 엄청 할 때였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야라고 부르면 안 되고 반드시 본인 이름을 불러달라 그러고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때도 자기 이름을 앞에 얘기하는 거죠. 뭐 시하는. 그래서 그 모습을 한참 관찰하다가 제가 펜트하우스에서 나온 이규진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마마보이인데 시아의 그런 모습을 가져와서 이제 거기에 이제 3인칭으로 규진이가 하는 그런 것들을 넣고 비결이 있다면 주변 환경에서 제가 끌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가까운 주변에서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아마 시청자들 보셨을 때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또 에세이를 출판하셨잖아요. 벌써 근데 3번째 에세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네. 와,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발간하신 책 제목이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라는 책인데 지금 베스트셀러에도 등극하셨다고. 네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아유, 네.
사회적인 이야기부터 사적인 이야기들까지 다양하게 담으신 책인데요. 이번에 에세이를 또 세 번째로 출간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결혼하고 나서 네. 이제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인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조금 가장 많이 생각이 달라진 게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의 가족 구성원들이 저 때문에 네. 제가 밖에서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이들이 뭔가 다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의 어떤 잘못된 혹은 그릇된 행동 때문에 그게 아버지가 혹은 남편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나의 가족 구성원은 나와는 별개로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고 그렇죠.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나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무슨 나부터 조금 괜찮은 어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 책은 그다음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어린 시절에 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왜냐면 제가 아버지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육아를 할 때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제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경험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을 쓰면서 알게 된 건 글을 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피하지 않고 마주하게 되다 보니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넓어졌다는 얘기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네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담은 책이에요. 그러시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네요. 괜찮은 사람, 어른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괜찮은 어른에 대한 어떤 확립, 정립 혹은 해답을 찾으셨어요? 물리적인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 많이 배우거든요. 그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맞아요. 수용하는 능력, 그리고 포용력 이런 것들에서 저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른보다 나을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이 타인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편견 없이. 요즘에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어떤 타인과의 관계를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어느 만큼이냐. 그러면은 조금 그게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갈등들이 조금은 대화나 혹은 쉬운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를 또 찝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나눔 토크에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 하시시박 작가님, 우리 아내분과 캠페인 화보 참여도 하시고 또 아내분께서 다양한 기부 전시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결혼 후에 나눔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거나 더해지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소극적인 태도는 그냥 그런 거였어요. 뭔가 이렇게 빵 하고 뭘 탁 도와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눈에 띄는 그런 거만이 어떠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래도 육아 관련된 프로그램에 제가 아이랑 출연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막 옷을 보내주세요. 왜냐면 그 방송에서 아이들이 조금 이런 옷을 입어주면 어때? 근데 거절을 해도 그냥 우선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이 입죠. 근데 다 입을 수도 없고 아이들이 또 엄청 빨리 크니까. 근데 그 옷 되게 엄청 새 거거든요. 아깝죠. 근데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한테 그게 도움이 됐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시아한테 저희 아이한테 그랬어요. 시아야, 너가 나중에 크면은 아마 진짜 뿌듯한 일이 있을 거야. 너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했고 아빠랑 이랬는데 이런 일을 계기로 너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한테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것들 많이 나눴다고. 근데 이거는 너한테 굉장히 좋게 돌아올 거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건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시를 하는데 전시를 하고 나면 그 작품을 판매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팔리지 않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거는 네. 이제 고스란히 다 네. 작가님이 보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네, 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매거진을 하는데 네, 네. 그 친구랑 조인을 해서 기부 전시를 했어요. 오, 와. 그래서 전시를 다 하고 팔리지 않는 작품들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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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작품이 팔린 거는 네. 그러니까 최소 이제 그 전시를 하려면 들어가는 최소 비용이 있잖아요. 있죠, 그거 제외하고 있죠. 나머지는 네. 어떤 친구들을 도와줬냐면 예체능을 네, 네.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예체능을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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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친구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오, 너무 좋네요. 근데 예술로 몰랐어요. 예술을 네. 돕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신시박 작가님도 그렇고 저희도 네. 그걸 처음 한 거예요. 그런 게 따로 프로그램이 있는지.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걸 했고 오. 만났어요. 아, 진짜요? 그 작가님이. 네, 근데 네, 네, 그 네. 프로그램을 지원을 네. 받고 네네. 학교를 갔더라고요. 전공을 해서. 아, 세상에 뜻깊네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이런 것들은 네. 너무 따뜻하고 네. 그러니까 같이 옆에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음. 같이 이제 그 친구랑 조인해주고 이런 일을 저도 같이 했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네. 그런 다음에 뭐 정기적으로 어떤 걸 후원하는 건 사실 계속 해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봉태규 배우님 인생에서 나눔을 정의해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연대인 것 같아요. 연대. 나눔은 연대이다. 네. 오, 굉장히 멋진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우리 사회라는 곳은 네. 특별한 몇몇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모두가 주인공이죠. 네. 모두. 네, 그리고 네. 그 모두가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함께 걸어갈 때 네, 네. 그래야지 사회가 순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네. 문제가 왔을 때 극복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연대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 안에 나눔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그니처 코너가 있어요. 어느덧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에 다다랐는데 앞 광고가 아닌 앞 나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봉태규 배우님께서 나눔이 필요한 곳, 평상시 생각하셨던 평소에 혹은 관심이 필요한 곳이 있었다 하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사각지대, 특히 의료 관련된 네, 맞아요. 그분들이 사각지대, 의료보험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주민들 성인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아이들을 낳거나 그랬을 때 아이들까지도 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니까 네. 사실은 그거를 분명히 우리 사회가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노동 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네.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을 많이 써야 되는 노동, 맞아요. 공사 현장이나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네,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분명히 이거는 분명히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두들 네, 공론화하는 네, 맞아요. 이민청이 빨리 설립이 네. 돼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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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자꾸 늦춰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도까지의 담론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내버려 둘 수 없으니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정기적인 후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히 어린아이들이 맞아요. 예, 네. 근데 그분들에게 지금 어쨌든 나눔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봉태규 배우님과 너무나 뜻깊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정말 끝날 시간이 됐는데 끝으로 오늘 더 페이스에 출연해주신 소감, 출연 소감 한마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사실 처음에 제의를 받고 고민 많으셨죠? 네. 그래도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요? 왜냐면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도 이런 네. 나눔을 하고 있고 네. 분명히 연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저와 비슷한 나눔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네. 나눔이라고 하는 건 저처럼 네. 뭔가 짠하고 이런 네. 거라고 오해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저를 보면서 나도 아주 굉장히 좋은 나눔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과 연대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네.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고 조금 용기를 네.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고민을 하긴 했지만 네. 오늘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깊은 연대를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